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교통 상황 들어주시겠습니다.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아현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계로 이 부분 일대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충정로역까지, 신촌로 이대역에서 충정로역까지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각각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전시관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일산 쪽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건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르너드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번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부근, 그리고 잠실대교 부근, 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 다우지수 아직은 16,000을 넘고 있지만 어제 폭락을 했죠. 중국의 경기 우려 때문인데 정말 중국 위기가 본격화 되는 겁니까? 중국의 경제 우려와 그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그 대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날에는 다소 안정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어제는 그 같은 재료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31.19포인트 1.41% 내리면서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그 소폭 상승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7%, 1.46%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 미국의 신규 수rop병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지난달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그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비속 주민투표가 사흘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중국의 성장화나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는 오전 11시께 하락세로 돌아서서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예, 어제 나온 중국의 1, 2월 거시경제 통계들이 일제히 좋지 않았다면서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그 1, 2월 산업생산이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8.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9.5%는 물론이고 작년 12월에 그 9.7%에 비해 급락한 겁니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했습니다. 1,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1.8%로 작년 12월에 13.6%보다 크게 낮아졌고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17.9%로 1, 2월 수치로는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수출,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일제히 이렇게 둔화세를 보이면서 계절적 요인보다는 경기 침체 징후가 아니냐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커참 총리가 어제 전인대가 끝난 뒤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7.5% 달성은 무당하다 이렇게 자신했지만 시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일부에서도 인터뷰를 이 문제로 했었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 추가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도대체 그러면 합계해서 얼마나 쉬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그 미래부가 그 제재해서 통신업체들이 사상 최단인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어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LG U+의 14일, SK텔레콤의 7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LG U+는 올해 2달에 가까운 59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방통위는 과징금도 304억 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휴대폰 제조 유통사들이 판매 감소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바꾸려는 그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어제 그 휴대폰 대리점 점주들의 모임인 그 전국 이동통신유통협의회 회원 500명이
서울 종로 도심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 시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값을 깎아줬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많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통신사고 손해보는 것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들 또 영업하는 이제 영세한 업자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부하면 이 기부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런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 네, 정부가 어제 기부연금 제도를 내년 초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연금제는 나누는 단체에 어떤 제 재산을 기부하면 기부 당사자와 직계 가족들에게 기부금의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1억 원을 기부한다면 5천만 원 내에서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수령 시기와 주기를 결정해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 기부액 5천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연금은 나눔단체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관이 관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부연금제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기부를 받은 단체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나눔단체가 파산을 하면 기부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서 공적기관을 개입시켰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한 90여일 남았죠. 경기도에서 무상버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예,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지난 12일에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경쟁자들이 무책임한 공짜버스로 표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김 전 교육감은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무상 대중교통에 첫걸음을 떼겠다면서 5년 전에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 정신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버스 공짜 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부터 내놔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진표 같은 당의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무상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운임이나 노선의 민간 버스 회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에는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고 또 출퇴근 시간대 서울을 오가는 과격버스는 매우 혼잡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영제를 서울이나 인천처럼 준공영제를 못한 거는 연간 5천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때문입니다. 또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조 단위를 알기로 아주 우습게 아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기도가 최근에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까? 네, 무상급식이 결식 알동을 없애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이 무상급식에 쏠리면서 정작 학교시설 개선, 또 영어교사 확충 등 교육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줄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퇴직금 예산이 없어서 물러나지 못하고요. 이에 따라서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올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도 지방재정이 휘청거리는데 공짜 버스까지 얹혀지면 어떻게 될지 김 전 교육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런 식의 선거 공약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압류했던 미술품 경매가 낙찰률 100%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완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서 전시 일가의 미술품을 처분해 왔는데요. 이틀 전 마지막 경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매 낙찰 총액은 13억 6,445만 원으로 기존의 금액과 합산한 총 7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압수한 미술품이어서 세인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대체 어떤 작품들이 얼마에 팔린 걸까요? 경매를 진행한 경매사에게서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옥션 기획 마케팅팀 경매사 김현희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전 대통령 일가의 압류미술품 605점이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습니다. 이 서울옥션에서 맡은 게 총 몇 점입니까? 네, 서울옥션에서는 지난 12월과 올 1월에 걸쳐서 오프라인 경매 2번, 온라인 경매 1번, 총 3번의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총 284점을 경매로 진행을 했고요. 그 낙찰 총액은 30억 8,659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84 작품 같으면 한 네. 절반 정도, 절반에 가까운 작품을 이제 경매를 맡아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틀 전 마지막 경매는 K옥션에서 진행했는데 총 97점의 작품이 13억 6,445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K옥션에서 진행된 경매도 앞서 진행된 경매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경합 끝에 낙찰이 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그 전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상했던 가격하고 비교하면 이 13억 6,445만 원 더 높은 가격입니까? 낮은 가격입니까? K옥션 경매의 낮은 추정가 합이 6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우, 그렇군요. 경합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작품들은 추정가가 낮게 측정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작년 12월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서 우리 김현희 씨가 직접 그 경매를 진행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전 일가의 그 미술품이어서 세인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경매가 열렸던 12월 18일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당시 현장에는 350여 명의 고객이 참여를 하셨고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서면 응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취재진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고요.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응찰을 해주셔서 높은 경합 끝에 낙찰이 됐는데요. 관심이 높은 만큼 긴장감도 매우 높은 경매였습니다. 이 전두환 일가 미술품 특별 경매, 이 경매사들에게도 인기였다는데, 예,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 경매는 흐름을 타고 또 분위기를 많이 타는 진행입니다. 예. 일반 경매의 낙찰률이 70% 내외임을 감안했을 때 100% 낙찰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고요. 예. 그 작품들이 모두 팔리는 데다가 경합도 많아서 정말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아오른 재밌고 또 신나는 경매였습니다. 예,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소장 미술품 중에서 주목받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렇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 그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제가 직접 경매를 진행을 했었던 작품인데요. 예. 이대원 화백의 농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작품은 가로 길이가 1m 94cm에 달하는 대작이고요. 예. 또 점과 선으로 풍경을 묘사하는 이대원 화백의 특징이 잘 살려진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이 작품이 걸려져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여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이 작품은 2억 5천만 원에 시작해서 20번의 경합 끝에 6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장품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작품이면서 또한 작가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예, 작가의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장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직접 써준 서예 작품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 전 대통령이 뭐 글씨를 잘 쓰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서예 작품들 경매가 얼마에 낙찰된 겁니까? 아, 네. 그 작품들도 역시 높은 경합 끝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예. 아마도 이 작품들 역시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써주었냐라는 출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경합이 많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아, 네. 가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 한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전 네. 대통령이 아들에게 그것도 뭐 그냥 휘유를 썼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아들에게 써준 서예 작품을
이 경매 나온 것도 좀 애잔하기도 애잔했지만 그것이 또 고가에 경락이 됐다는 것도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떻든 마지막 경매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미술 작품은 김홍주 화백의 꽃 시리즈.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 휘호들 3점, 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 교수의 그 중력이라는 작품. 이렇다는데 미술계에서 이 특히 김영원 씨 중력 같은 것은 이 좋은 작품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김홍주 화백이나 김영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회화와 조각 분야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뚜렷하게 구축한 대가에 속합니다. 예. 특히 그 김영원 선생님의 경우는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가로도 유명하시고요. 그 이번에 출품된 인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현대사회의 그 정체성의 혼란을 빚는 그 인간의 모습을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예, 최고가 기록한 것은 김홍주 화백의 꽃 시리즈였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여러 점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예. 대체로 3천만 원 정도 선에 출품을 해서 최고가 작품은 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5배의 경락이 됐군요. 네. 이 다른 분들이 이제 김홍주 화백이나 또 이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새 작품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소중히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전시일관 미술품의 총 판매가가 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원래 검찰이 예상한 금액은 80억 원이에요. 조금 못 미치는 금액 같은데 검찰이 과대평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일단 경매라는 것은 낮은 판매가를 정해놓고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합이 많이 붙으면 금액이 높게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예. 못하면 낮은 금액에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낙찰 금액은 얼마가 될지 실제로 경매를 진행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검찰이 예상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경매 진행에 있어서 시작가보다는 대체로 경합이 높게 가 돼서 낙찰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의견 하나만 듣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유명인들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예, 이런 작품들이 자주 경매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평소에는 압류 작품들이 이제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록션 김윤희 경매사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프로트.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만나고 싶은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궁금한 점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통음악이 자꾸 잊히는 오늘날 우리의 소리를 지켜온 이 시대의 명창입니다. 국악에 평소 거리를 두신 분들도 모두 다 성함은 알고 있는 분이죠. 바로 한국의 소리 안숙선 명창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작가가 제게 최초에 보낸 대본에 선생님을 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 봄을 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제가 좀 고쳤는데 봄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청취자들에게 봄을 담은 말씀이나 소리 한 소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봄은 마무리 이제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해 정말 알찬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제 싹을 틔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희망이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노래에도 봄이 왔네, 왔네, 봄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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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 이런 노래들이 있고요. 예. 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거는 이제 민요라고 해서요. 예. 판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죠. 우리 작가가 원래 국악 그 방송에 PD를 했는데 제비 노정기 앞부분 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네. 제비 노정기도 뭐 봄이나 희망을 가지고 예. 제비가 저 흥보의 은혜를 갚으려고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이제 아주 저 강남에서 예. 이제 흥보네 집을 찾아 나오는 그런 그 노래인데요. 아주 템포는 굉장히 빠른 휘중중머리입니다.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이렇게 흥보집을 찾아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좋은 차 앞에서 박수를 쳐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 방일령 국악상 수상하시죠? 네. 예, 그때 화답가로 부는 춘향가가 우리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널리 회자가 됐습니다. 이 스승이 만정 김소희 선생을 비롯한 몇 분이 계신데, 네. 이 또 박기 선생님도 그 가야금 병창하신 박기 선생님도 스승이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김소희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셨다 이렇게 네. 되어 있던데, 예, 지금 또 많이 그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 예. 선생님께서 제 큰 그 우산이 되어주신 걸 몰랐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요. 예. 이제 자꾸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선생님의 그런 큰 그 그림 저를 덮어주시는 담 울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상을 받고 정말 선생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갈까 보다 이제 언젠가는 따라가겠죠. 선생님을 예. 여기서 임을 따라갈까 보다. 뭐 천리라도 따라가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언젠가는 따라가겠죠 이랬는데 우리가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오프닝 멘트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누구나 다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제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다 겸허해질 것인데. 네, 그렇죠. 예, 참 제가 선생님 오늘 뵈니까 또 선생님, 이 김소희 선생이라든가 박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이게 우리 한국의 법에 한 분을 키워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당연하게 저는 그냥 하는 예.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선생님께서 중요 무형문화재 23호시죠? 네네. 예, 그래서 가야금 병창의 예능 보유자 이제 인간문화재이신데 국악계 지금 무형문화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무형문화재 분들이 뭐 여러 분야에 뭐 춤, 예. 그리고 소리, 뭐 민요, 그리고 연희 이런 분들 분야에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판소리 쪽에는 예.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5분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각 그 소리별로 있군요. 네네. 예, 저도 대충 한두 번 더 하는 거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집안 내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원래 또 소리를 하신 집안 아니면 뭐 춤을 하신 분 중에 그 집안에서도 또 소리 하신 분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게 뭔가 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선생님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저도 역시 이제 저희 외가 쪽 어르신들이 거의 무형문화재, 대금 인간문화재, 또 소리 인간문화재, 또 뭐 이제 악기 뭐 이런 문화재이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편제 외당숙 강도건 명창. 네. 또 외당숙이시고 네. 이모가 강순영 명인의 가야금. 네. 예. 또 따님이 또 금은고 인자죠. 네. 이제 뭔가 제 우리 아들, 딸 중에서 예. 상징적으로 꼭 한 사람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욕심에 이제 음악을 시켰죠. 예, 그 아들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요? 아들들은 좀 시켜보려고 이렇게 좀 시켜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런 트였어요. 예, 근데 요사이 이제 성공한 남자들이 이 전통 음악에 눈을 뜨고 우리 소리에 눈을 뜨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애호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무슨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또 그런 얘기들을 막차하게 하더라고요. 이 전통음악보다 더 좋은 음악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주철이 들은구나. 네. 하는 이제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데. 네. 예. 이 전통음악을 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이제 숙명처럼 이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참 혼자 어렵게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식당을 해도 제가 잘했을 것 같고 또 어떤 뭐 그런 상업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식당이십니까? 아니 근데 식당을 제가 음식 만드는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음식 만드는 데는 좀 자신이 있는데 좀 하면은 손님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너는 우리 음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교육시키시고 제 머리에 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관념을 이렇게 아주 심어주셨어요. 예. 이 선생님이 만드시는 음식 손맛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게 곱삼아 안숙선 뭐 전통 식당 이거 하나 광화문 같은데 크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소리 연습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농담 드린 거고요. 이 북한에서도 공연하셨죠? 네. 예, 한 차례입니까? 북한은 3번을 갔습니다. 3번 가셨어요? 네. 예, 그러면 김정일 시대 때 다 올라간 겁니까? 네네, 저는 그때 갔다 왔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올라가는데 이 북한에서 공연하시니까 어때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더 전통 음악을 더 많이 듣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오히려 못합니까? 글쎄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요. 이제 극장하고 뭐 또 이제 어디 관광하고 그런 데만 가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북한 분들하고 만나는 뭐 식당에서라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제 옆에 인민 배우라거나 이런 분들이 꼭 같이 앉아 주셨는데 살짝 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음악은 없는 걸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북한 선진 필름을 보면 뭐 가야금 병창하는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병창을 해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 현대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바꾼 것. 그래서 여기 아주 전통을 아셨던
했던 분은 김진명 그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이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동 공연을 할 때요. 예. 김진명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뭐 판소리 단가도 하시고요. 민요도 하시고요. 종합적인 그런 그 수업을 어렸을 적부터 배우셨다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도 수행했죠? 네네. 예. 어렸을 때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대단한 국악 애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통음악을 가장 좋아했던 분이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네. 몇 차례 정도 함께 했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과. 그 대통령님은 제가 수군가 완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군가 완창 때 그 수군가를 들으시러 많은 수행원들하고 이렇게 한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실 때. 한 1시간 넘게 하는 것. 그거 한 3시간 했죠. 3시간? 근데 3시간 예. 동안이나 꼼짝 않고 이제 다 보셨어요.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예. 이제 행사 때 저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되셔서도 행사 때 저를 부르시기도 하셔서 많이 그 대통령님 앞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죠. 요사이 K-팝과 또 이 국악과의 접목을 선생님도 주도를 하시는 걸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인기 아이돌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이 B1A4라고 하죠. 네. 이 친구들과 특집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배칠수 씨하고 요즘 통신사 광고로 인기를 한참 몰고 있는 17살입니까? 송소희 양. 네네. 예. 그 친구가 사회를 본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도 그 앞에 막부에서 중심을 다 잡아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악과 요즘 K-팝이 만나는 그런 그 컨셉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제가 나가서 우리 음악을 끝에 제대로 들려주는 그런 컨셉이라야 좀 이제 그 음악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냥 나가게 됐죠. 이 젊은 그 친구들과 한 무대 있어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K-팝하고도 만나고 저는 클래식도 많이 만나서 공연하고요. 또 오케스트라하고도 많이 하고 재즈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재즈하고도 한 적이 네,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상당히 흥미롭고 정말 신나고 재밌고 좋은데 많은 분들은 제가 전통 음악가로 그냥 그 이미지를 가져줬으면 해서 많이 좀 하지 못했어요. 예, 사실 제가 돌발 질문으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재즈하고 한번 하실 것을 상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여쭤보려 했는데 네. 재즈하고 이미 공연을 해봤군요. 네, 울프강이라고요. 예. 다 외국의 다 음악가들인데요. 그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가까이 들어보시면 아마 감동을 하실 거예요. 제가 소리할 때 반주를 이제 그분들은 하신 예, 건데요. 그렇죠. 재즈식의 이제 반주를 넣겠죠. 근데 이 재즈식으로 반주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양의 음악은 직선적이고 예. 구부러진 게 별로 없는데요. 예. 우리는 구부러지고 위로 축기고 또 떨어뜨리고 예. 그러는데 그거를 다 감을 잡으시고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유분방하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재즈의 이 가야금 같은 게 만약에 개입이 되면 얼마나 황홀한 모습이 연출될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이 가야금도 신들린 듯이 어깨를 움찔움찔하면서 하고 네. 거기 또 선생님과 같은 소리가 이제 들어가면 네. 그게 정말 동서양을 아우르는 이 음악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벌써 하셨군요. 네, 그게 토끼 이야기라고요. 예. 토끼 이야기라고 그 음반도 나와 있습니다. 음반이 나와 한번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죠. 제가 정말 요사이 엉뚱한데 신경 쓰느라고 네.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음반까지 나와 있는데도. 뭐 음반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이 박재상 씨 아시죠? 이 사이를 비롯한 우리 대중음악이 지금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K-팝이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역시 전통 음악.
네. 그 호흡법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싸이 말씀 주셨죠. 예, 예. 저는 사이라고 하셔서. 예, 제가 상시 발음 잘 못합니다. 예. 네, 싸이, 네. 사이, 예. 네, 네. 또 청취자분들도 오늘 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전통음악의 호흡법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우리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아주 대단히 과학적이고요. 이 호흡과 우리 우리나라 말의 어법을 잘 사용해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판소리입니다. 예. 발성법도 그렇고 또 호흡법도 그렇고요. 말 붙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마사이라든가 우리 아이돌이라든가 외국 가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음악이 우리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상시업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 이러고 나면 뒤에 꼭 박제상시라고 꼭 붙입니다. 사람도 혼동을 하지 말라고. 네. 예. 그리고 이 제가 보니까 조관우 씨 같은 가수도 네. 이 조통달 맹창에 자체하고 네. 예,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판소리가요. 조관우 씨가 이런 예, 예. 목을 잘 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게 이제 상세성이라고 세성 예.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버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판소리는 그런 다양한 성음들을 다 내지 않으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사를 모두 다 얘기하는데 새소리, 물소리, 뭐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꿈꾸는 이상의 세계 이런 것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발성이. 예. 이 지 드래곤 또 국악을 전공한 친구고, 예, 그렇군요. 역시 그 모든 음악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 통합니다. 예. 네. 베토벤부터 선생님까지 모든 음악은 다 통한다고.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예. 외국 나가서 우리 음악을 처음 듣는 분들이 그 음악의 특성을 다 이해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다 통하는구나. 사람 사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베토벤 같은 경우는 가장 신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제 책에 쓴 적이 있었는데, 예, 가끔 가다가 그 판소리, 예, 이 한규제를 쭉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의 정한을 풀어내는 게 이보다 더 예, 좋은 소리가 있을까? 네. 예, 맞는 이 말씀. 정한이라는 것은 한국인만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정이나 한이나 아, 네. 예, 그렇죠. 정과 네. 한. 네. 이 정을 영어로 번역은 가능합니다만 제대로 번역이 안 되겠죠. 한도 네. 그렇고요. 그걸 네. 풀어내는 게 이제 우리 판소리인데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도 하시고 네. 또 국립창극단 단장도 하시고 네. 지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예술 감독으로 있습니다. 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네. 그리고 한효정 교수는 이제 사임을 하시고. 네, 사임을 하고요. 이제 예. 출강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출강해도 교수는 교수죠. 네. 저도 대학에서 이 김영 교수나 강사로 강의할 때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이래 불렀으니까. 아, 네. 출강하면 교수죠. 지금 계신 국립국악원에 의미 있는 공연을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네. 예. 네, 4월 10 그리고 11일을 저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가지고 있는 민속악단은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궁중음악 말고 우리 민간들이 쭉 해나왔던 이런 음악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민속악단이거든요. 이제 오시면은 노래에서 소리에서부터 민요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한 검은고, 가야금, 대금 뭐 이런 악기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정말 우리 전통음악의 대축제가 벌어진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향연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제라는 표현보다는 네, 향연이 네. 이제 벌어진다. 돈 얼마 받습니까? 돈은 많이 안 받습니다. 그게 지금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저기 국립국악원은 예. 이게 많은 음악을 대중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예, 아마 지금 청취자들 중에서 그럼 나도 가봐야지 하는 분들 네. 많으실 겁니다. 네. 예, 맹인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예. 네. 정말 좋은 일이 며칠 날 시작하죠?
4월 10일 그리고 11일 양 예, 이틀간 4월 합니다. 10일, 11일 네. 국립국악원의 그 우리 소리의 향연, 우리 전통음악의 향연, 3만 원, 2만 원, 만 원. 네.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고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교수직으로 계시면서 후학들 가르치니까. 네, 이제 후학들 가르치는데 정말 이 우리 음악이 정말 좀 묘한 음악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어렵고 또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금방 대가 끊길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예. 생각도 하는데요. 저희 만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김소희 선생님.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숙소나 참 묘하다. 우리 소리라는 게 이것이 꼭 없어질,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밟아도 질기게 이렇게 있는 야생 그런 꽃이나 풀처럼 이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뼈처럼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런 조금 잘하는 사람,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국악도 시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예술이다. 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사실 메모를 해봤습니다. 시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예술. 이건 사실 뭐 국악뿐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뭐 회화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예술이 장르를, 막론하고 시대와 소통을 한다는 건데 사실 또 국악을 시대와 소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소통한다. 사실 우리가 말은 다 소통인데 이 그 방법론 갖고 얼마나 고민들 많이 합니까? 어떤 묘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소리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너무 판소리 하면 춘향가 심청가가 7시간, 8시간, 뭐 5시간. 예. 이거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판소리 속에 이렇게 희망이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재회도 있고 그런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지고요. 또 소리가 그냥 어렵게 어떤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프거나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이 변하는 그 순간을 소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뭐 아주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슬픔이 너무 기니까 어머니 이게 울잖아요. 예. 이게 소리거든요. 제가 함께 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네. 선생님 앞에 서니까 정말 묘한 경험을 합니다. 함께 호흡을 하게 하는군요. 예, 욕심을 버려야 소리를 얻는다 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예, 김소희 선생님이 역시 하신 그 얘기 중에 내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진정한 예술이다. 이런 표현이던데. 이 욕심 버리는 방법.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소리꾼으로서 그동안 소리를 쭉 해오면서 느낀 건데 선생님께서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욕심이라는 것이 관객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진정성을 떠나서 오버한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몸짓을 과장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공력을 무수히 들여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리를 소통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소리라는 그 본질을 떠나서 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기 되면 내가 이 소리를 해서 관중에게 큰 인기를 얻어야지 이거보다는 소리가 갖고 있는 것과 소통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드디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꼭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숙선 명창에게 소리란? 소리는 제 평생 반려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친구, 애인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만 고르십시오. 반려자예요. 반려자. 네. 예. 예, 끝으로 안숙선 선생님, 우리 한국의 명창, 정한을 풀어내는 한국 최고의 소리, 안숙선 선생님의 음반 속 소리 한 대목을 들으면서 이별을 해야겠습니다. 이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아주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별은
또 만납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군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떠난 사람 또 돌아옵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가 없지만은 인이를 생각하니 당명항은 만구영이나 양귀비 이별을 울어있고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리와 캐나다가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자동차가 덕을 보는 대신에 축산물이 손해본다는 게 중론입니다. 캐나다는 인구 3,500만 명에 GDP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쪽 자료에 의하면 이번 FTA 효과로 캐나다 수출이 16억 달러가 늘고 우리 수출이 10억 달러가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분석 자료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하나 짚을 것은 축산농가의 우려입니다. 첫 FTA인 칠레와의 FTA 때 전국은 농민들 시위로 몸살 앓았습니다. 포도농가, 복숭아농가가 다 망한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포도농가의 소득은 2배로 늘었습니다. 당시 국내 농가에 지원한 폐업 지원금은 2,400억 원인데요. 그중 복숭아 농가에 1,8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칠레산 복숭아는 한 개도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농가도 폐업 5년 뒤엔 다시 포도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칠레 FTA는 체결 당시 우리 적자가 5억 4천만 달러였는데 10년 뒤 22억 달러로 적자 폭이 커졌군요. FTA 연습치고는 너무 값비싼 연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